맨날 일본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죽어 지내다가 우리가 인정평가를 좀 잘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본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이제는 목을 높이 들고 기죽지 않아요. 그게 다 인정평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의과대학에도 품격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의사들 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은 품위가 있잖아요. 품격이. 그 품격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짓을 제발 좀 이 정부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의평원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옛날로 되돌아가지 뭐 그랬는데, 그 인정평가라는 거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그 미국은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민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생기고 병원들도 막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소위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의료 프로페셔널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의사가 아직 있듯이 그 미국에는 소위 얘기해서 닥터라고 하는 D자가 붙는 직종이 MD가 제일 먼저죠. DO, 닥터 오스테오패시, 카이로프락틱, DC, 그 다음에 DPM, 포디아트릭 닥터, 발의사. 닥터자가 붙는 의사들 종류만 4개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에는 또 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리의과대학이 꽤 많다고 하겠는데, 우리나라도 영리의과대학. 그런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의사의 질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평가가 소위 뭐냐? 아크레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신문에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무디스, S&P 또는 피치, 신용평가 회사들이요.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기업체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은 무디스나 S&P나 피치에서 평가하는 거를 믿고 그 회사 주식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증평가라는 거 자체가 이 의사를 믿을만 하냐 못 믿을만하냐 하는 거를 평가를 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NYU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전문 직종에서는 AMA, 미국 의사협회가 이게 1847년에 그 AMA가 구성이 되는데, 하도 그냥 온갖 민족들이 모인 미국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의사라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의사냐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AMA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AMA가 인증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네기가 돈을 들이고 그 플렉스너라는 교육학자가 보고서를 내므로 해서 미국 의료계가 스스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화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학교육 인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었느냐?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식민지 시절에 사용하던 총독부가 사용하던 법령을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설치 기준령을 50년대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문교부가 평가를 했습니다. 법에 맞는 대학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하다가 우리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대학 평가를 민간 자율로 할 때가 됐다고 해서 대학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82년대에 대교협이 만들어지고 초창기 때는 잘 못하죠. 교육부에서 이제 주는 돈 가지고 몇 개 대학을 이제 하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한 120개 정도의 4년제 대학이 있었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 준칙주의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자격만 갖추면 다 대학을 만들 수 있다. 대학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한 200개까지 올라가 버리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대학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교협법이 만들어지고, 대교협법에서는 종합평가라고 해서 대학교 전체를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문 영역 평가라고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95년에 처음으로 학문 차원에서는 경영학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96년에 의료 계열 평가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서열을 매깁니다. 연세의대가 1등을 했고 2등이 이제 서울의대가 됐고 뭐 3등이 경북대학이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는 서열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하는데 의사라는 영역은 서열로 되는 게 아니고 패스페일로 통과냐 통과를 못했느냐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육 평가를 주로 했던 교육학자들이 주로 나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의사협회 학술이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94년 9월 14일 날 50명씩 4개 대학이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3월 1일 날 개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인가일이 성균관, 을지, 포천, 중문, 가천 이 4개교는 각각 날짜가 달라요. 인가일이. 가천을 보시면은 96년 10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인가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정식 인가는 97년 12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교가 98년 3월 1일이에요. 다른 대학들은 8개 대학들은 교사와 교수와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가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인가를 받고 1년 동안 의과대학 건물을 지어서 97년 말에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의과대학을 가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천을 의사협회에서 그때 이거를 막아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별일을 하는데 안 돼요. 97년 12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식 인간을 12월 28일 날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력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정치인들이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건양은 충청도, 관동, 강원도, 서남은 전라북도 지리산 주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98년 이때 뭐가 생겼냐면은 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이거를 받을 때 의과대학 신설 인가 부대 조건이라는 거를 청와대에 들어가서 9개 중에서 국립대학 2개 빼고 7개 대학 이사장님들이 각서를 썼어요. 거기에 부속병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속병원이라는 거가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학교 재단 소속의 병원을 부속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건양대학 부속병원이 있어요. 같은 재단으로. 관동대학이 없어요. 서남대학도 학교 재단 내에 부속병원이 있고 정말로 좋았던 대학은 어디냐면은 성균관대학, 삼성병원이라고 아주 세계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병원이 있는데 소속이 다릅니다. 삼성병원이, 삼성서울병원이 무슨 뭐 삼성생명재단인가 뭐 거기 소속이고 성균관대학은 학교재단이고 그 다음에 아산중앙병원이 있잖아. 굉장히 큰 좋은 병원인데 그게 병원이 없어요. 부속병원이.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신설의대 인가부대조건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년에 2번씩 그 심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10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는데 3명이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변호사하고 무슨 신문사 논설위원, 그 다음에 보건경제학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서 서남의대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데가 성균관, 그 다음에 울산의대 이런 대학들이 도리어 문제가 돼요. 나쁜 대학으로 평가가 나와요. 거기서. 근데 서남의대를 내가 97년에 가봤는데 이 대학은 안 되겠다 하고 그랬는데 신설의대 인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서는 좋은 대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전문가들, 의사들, 의학교육자로서의 눈으로 보면 서남의대가 제일 문제가 됐어요. 9개 대학을 우리가 그때 다 돌아봤는데.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의과대학 평가는, 인증평가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법대로만 하는 거고 교육학자들이 보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생긴 거가 의과대학 인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사협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법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 의학교육학 하는 사람들, 의과대학 교수들 눈으로 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대학이 서남대학입니다. 성균관 대학하고 울산의대는 이건 좋은 대학인데 부속병원이 없다고 그래서 꼭 그 두 개 대학 같은 대학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꾸 걸린다. 그러니 이거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의사협회에서 그 임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제가 대교협에 가서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당신네들이 보기에는 96년도 대학평가가 잘했다고 당신네들은 그러지만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안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전문직 양성 교육의 평가는 프로페셔널, 전문직이 하는 게 맞다고 그분이 양보를 해줍니다. 법에서는, 그때 당시 대교협법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때 대교협의 사무총장님이 당신 말이 맞다. 그래서 생긴 거가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부맥이라고 하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라는 거가 오늘날에 발전이 돼서 2003년에 복지부로부터 한 5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98년부터 그 업적을 복지부가 받아줘서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해주고, 재단법인이 해야 되니까 기본 자산이 있어줘야 되니까 그 돈은 의사협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가 5년 동안 활동한 거를 에다가 의사협회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의평원입니다. 저는 두 번째 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요. 의과대학 교수들을 보통 이제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나가려면은 3명 내지 4명으로 한 조를 꾸며서 한 조가 의과대학 2개 내지 3개를 하게 되고 보통 6개의 조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수고비에다가, 그 다음에 자료비에다가, 그 다음에 숙박비에다가, 교통비에다가 이런 게 나가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 당시에 의사협회 학술국에서 1억 원의 예산 내에서 그거를 집행을 해왔는데 그 1억 원 가지고 모자라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나가는 건데 가서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수고비도 제대로 지불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협회에 가서 또 있잖아요. 그냥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지처럼 있잖아요. 한 500만 원 줘요. 어떤 해는 또 1000만 원도 줘요. 그런 돈으로 주워 모아가지고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15년 동안 우리가 했어요. 그러다가 고대 안덕성 교수가 의평원 원장이 됐을 때 그때도 돈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현직 교수인데 안덕성 교수가 이거 인정평가에 관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도네이션을 하자고. 그래서 매년 100만 원, 300만 원. 봉급쟁이가 돈을 내서, 우리끼리 돈을 내서 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끼리. 그렇게 해서 15년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98년부터 14년 5월 달까지 우리끼리 해왔단 말이에요. 교육부가 간두겠다고 그러면은, 그래, 그럼 간둬.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끼리 주머니 돈, 용돈 아껴 쓰고 있잖아. 그 돈 가지고 모아서 그런 식으로 또 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남의대가 안 받겠다고 있잖아요. 내가 3번을 갔다고 그랬죠. 서남의대를 97년, 98년, 99년 3번을 갔어요. 매년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과대학 9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려니까 죽겠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거가
신설의대 인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예요. 그것이 거의 10년 동안 8년인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게 그 노무현 정부 끝때까지도 그게 있었으니까 1년에 2번 회의를 합니다. 서남의대는 있잖아요. 항상 좋은 평가로 나와요. 신설의대에 속해 있으니까 이거는 서남의대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 빼. 그런데 아부맥에서는 매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남의대 너희들이 뭔데 우리는 법에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안 받아. 그래서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 자료를 줍니다. 40개 대학이 전부 다 받는데 이 대학만 안 받아요. 그게 신문에 나거든요. 그러면은 의과대학의 평가가 낮아지면은 거기에 속한 병원이 장사가 안 됩니다. 환자가 안 와요.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서남의대는 평가를 거절을 했지만 서남대학 부속병원이 덩달아서 콜랩스가 되는 겁니다. 환자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꾸 적자만 누적이 되죠.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사장이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무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래 마음대로 해봐. 우리는 전문직 양성 교육의 전공인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할 거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직 양성 교육계에 의과대학에 소위 대학에 전문직 양성하는 대학에 의사가 아닌 교육학 박사가 40명이 있습니다. 지금 석사는 6, 70명이 일을 하고 있고 소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에서 밥을 먹고 있는 교수들이라고요. 그런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요?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육학 박사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4, 50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논리, 이건 과학일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에다가 물어보세요. 교육부에 어느 전문직 양성 과정에 순수 교육학을 가진 PhD들이, 에듀케이션 PhD들이 또는 마스터들이 있는 그런 전문직 양성 대학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데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에도 교육학 박사가 없습니다. 의과대학에만 있어요. 이게 96년부터 교육학 박사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교육학 지식을 그들로부터 우리가 얻었고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의학에 관련된 지식을 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아, 의학이라는 게 이런 분야구나. 오직 의과대학에서만 교육학 박사들이 일을 합니다.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학 박사들 몇십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의과대학이다. 전공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나 하는 거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들 롤이에요. 2,000명을 단순 무식하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교육학 박사가 50명이 의과대학에서 전국의 의과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2,000명을 증원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의 대규모 증원이 있었던 것 중에서 이번 거가 가장 악성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세요? 왜 의과대학에 교육학 박사가 많은지 사치품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그만큼 의학교육이 전문 분야라는 얘기예요.